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바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추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논하기는 좀 이르죠. 많이 이른데 네. 그래도 이제 시장이 추세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바라는 그런 희망이 좀 더 많이 내재된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상승이라는 이 장세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또 추세다운 그리고 그 상승다운 상승장도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만큼 증시가 좀 정말 대바닥을 치고 좀 탄력적인 상승세를 연출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상승 탄력이 약화됐죠. 그래도 코스피 지수 연속해서 5일째 상승세가 나타났고 코스닥 시장도 7일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희망은 좀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SK하이닉스가 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대체로 쉬어가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다시 2% 정도 다시 밀렸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도 상당히 많이 약화된 그런 모습이어서 역시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증시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됐고 오늘 SK하이닉스가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꿰차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외의 종목군들이 올라가야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몰랐다가 바로 빠지는 이런 형태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오늘도 대체로 지수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강밥 정도까지 선방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목할 것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도 추세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고 추세가 살아있는 부분들은 바로 외국인들의 5일 동안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투신권들도 하루 빼고 7일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수급도 추세적으로 모두가 살아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상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면 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가다가 약간은 쉬어가거나 또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인 만큼 오늘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또 저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요? 네, 내일의 단서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 동향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듯이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은 분명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워낙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올해 연초부터 그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반등세가 유지가 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들 보게 되면 일단 저평가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1,500원 부근에서 다시 밀리고 있다는 부분들, 또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세가 멈추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수급적인 분석이겠죠.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기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살짝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겠죠. 5일 동안 매수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살아날 때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내일도 들어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요. 언급을 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졌다. 정말 저평가됐다는 측면이겠고 그 주변 여건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그랬죠.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변수는 또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되는 부분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아직도 추세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가는 섹터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상승장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급락 후에 최근에 반등 나올 때 반도체 관련주가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중심의 반등작이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도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반등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반도체 종목군들의 경우는 저는 주도주 맥락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 주도주가 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반도체는 너무 크게는 보지 말자. 다만 단기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시장이 좀 더 살아난다고 한다면 역시 올해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 2차 전지가 아직은 성급합니다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지켜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 화장품과 게임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후에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게 되면 이런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금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또 IRA법과 칠수법과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IRA법과 관련해서 앤디 김이라고 했죠. 이번에 지금 이제 상원의원에 당선된 한인으로 이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와 IRA 보조금에 대해서 철회를 할 때 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 걱정할 때 IRA법이 폐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전기차 캐즘에다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딱 믹싱이 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IRA법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IRA법이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 상당한 중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 21일 전후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도 너무할 정도로 과도하게 하락했던 만큼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장기 소외주들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고 2차 전지는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체크해볼 텐데요. 먼저 수익률 탑5 역시 확인해봐야겠죠? 네, 현재 수익률 탑5입니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이 또 한 번 수익률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60%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금방 50%대를 돌파할 것 같은 움직임인데요. 오늘도 신고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결국엔 또 신고가 나왔고요. 현대인프도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만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모두가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이미 좀 올랐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금야금 조금씩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조선주들은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은 안 좋습니다만 그나마도 유일하게 시장의 주도주로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조선주들인 만큼 조선주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포트에 분명히 몇 종목씩은 담겨져 있어야 이런 어떤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개별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자, 하나오션 요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오션은 워낙에 지금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갔었죠. 워낙에 못 올랐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이었고
장대 양봉을 세웠을 때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못 올랐다고 했는데도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가와 이제 재반이동 평가는 이제 이격이 약간 벌어진 이런 상태고요. 역시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기간주전 전개더라도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자, 하나오션은 언급드렸듯이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수익폭이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좀 더 먼 시간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정말 증권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조선주를 중심으로 모처럼 만에 잡은 기회를 섣불리 놓치지 말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 부진합니다.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역시 답답한 모습이고 중국 증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홍콩 증시도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부터 지금 이제 약간은 수렴 과정이 연출되다가 다시 저점을 찍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증시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양 대책이 나올 때 그 강도는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약간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 뉴욕 월가에서도 지금 중국의 올해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치가 상당히 힘을 많이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중국 ETF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약간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부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실적이었어요. 장중에 뭐 6% 가까이 밀렸다가 지금 막판에 4%까지 땡겨놓은 상태고 최근에 나흘 정도 올랐다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많이 밀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이차전지가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고요. 2차전지 업황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언급드렸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IRA법과 관련된 폐지냐 내지는 부분 수정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오히려 주가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들고 가는 게 좋겠고 지금 오늘 뭐 눌림 조정이 났을 때 한 번 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 모두가 지금은 투매할 만한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은 미국 차기 내각이 출범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더 긴 호흡으로 홀딩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느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현대힘스 다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역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벌써 한 세 번째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움직일 만한 위치에서 아직 시세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볼 만한고요. 일단 조선 3사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엔진 관련주들도 강세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조선 관련 기자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곡블록을 제작하고 있는 독보적인 업체를 보시면 되겠죠. 선박의 선미와 후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선을 중심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기술력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하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 지금 HD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계사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선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금 이제 독립형 탱크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현재 LNG선이라든가 LPG선 같은 이런 선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독립형 탱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 증가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1번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더 단기 상승세를 기록하고 나서 계속 눌림이 났죠. 그리고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이제 10,000원 선에서 미미하게 완만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치고 갈 만큼 거래량이라든가 모멘텀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모멘텀과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다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이 또 역대 최고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보호예수 물량이라 뭐 보호예수가 풀린다 그래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그 회사의 성장 가치가 크게 되면 보호예수 물량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 주가가 바닥권인 만큼 우리가 너무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니겠죠. 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요됐던 만큼 늦었던 만큼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역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14,250원을 고점으로 해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저가 매수해볼 만하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현대힘스입니다.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주가는 횡보하면서 이후에는 모멘텀이 부각될 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목표가 19,000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더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방송 진행이 됐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장마금의 무료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복잡하고 답답한 그런 흐름 속에서 역시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 역시 뭐 조선주를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드렸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중요 전략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언급을 드렸으니까 오늘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방송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앞선 내용에서 확인하셨듯이 지금은 이 주도주 그리고 장기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필요한 순간입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의 시장 인사이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